책은 모험입니다. 책은 꿈입니다. 책은 사랑입니다. 책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죠. 휴일 아침 차 한 잔의 여유와 책 한 권의 휴식을 선사하는 시간. 행복한 주말 북카페. 함께 하실까요?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들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다시 말해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누어 준다. 이때 누가 왜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묻다 보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가격 폭리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상위군인 훈장과 구제금융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여러 주장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재화 분배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을 찾아냈다. 행복, 자유, 미덕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이상은 정의를 고민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암시한다. 앞서 여러 논쟁에서 행복을 극대화하고 자유를 존중하며 미덕을 기르는 행위의 의미,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이상이 서로 충돌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치 철학이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주장을 다듬고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대안에 도덕성을 부여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행복한 주말 북카페, 안수경 MC의 내레이션으로 하버드 교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한 구절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은 재미있는 책 이야기를 나눠보는 기분 좋은 시간이죠. 오늘도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 회장이시자 진광중학교에 재직 중이신 이명규 선생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오늘 처음이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시는 책은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소망의 2015년을 맞았는데요. 네.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 뭔가 대단한 내용이 좀 들어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책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앞서 지영 씨가 말씀하셨듯이 이 책은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학 교수가 쓴 책으로 하버드대학교 교양 필수 과목인 도덕적 추론이란 영역의 정의라는 강좌를 바탕으로 쓴 정치 철학서입니다. 네. 자유사회의 시민은 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인 때도 있는가? 도덕적으로 살인을 해야 하는 때도 있는가? 등 우리가 시민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화를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재미있게 풀어낸 정의가 가장 좋은 책입니다. 아, 어려워요, 선생님. 네. 아니, 그런데 살면서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서 어렵다고 외면만 하면 또 안 될 것 같긴 해요. 선생님께서 이 책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좀 나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과연 정의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정의롭게 살 수 있을까? 이 책 첫머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미국의 태풍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죠. 네.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휩쓸고 지나간 후에 미국에도 우리나라처럼 가격 폭리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상인들은 평소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댔고 네. 플로리다 주민들은 바가지 요금에 분통을 터뜨리면서 얼음, 생수, 지붕 수리 비용, 발전기, 심지어 집을 잃어서 들어간 임시 모텔방의 가격까지 높아져서 수렁에 빠진 사람들에게 큰 곤란함을 주었죠. 네, 맞아요. 그런데 플로리다 주에서는 가격 폭리 처벌법이 있어서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 많은 건수의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인데요. 그럼 이 가격 폭리 처벌법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아니면 그것을 집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런 상황에는 좀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그렇죠. 네. 먼저 가격폭리처벌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법을 집행하여서 벌금을 내고 추가로 받은 금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네. 남의 고통을 이용하려 한 사람들의 탐욕으로 질서를 해치게 된다. 전통이나 물건 본래의 가치로 결정되는 공정 가격에 따라 물물교환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거든요. 네네. 반면에 가격폭리처벌법을 집행하면 안 된다 하는 측에서는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자는 소비를 억제하고 공급자는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먼 곳까지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려는 욕구가 높아진다. 가격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교환할 물건에 부여하기로 한 가치일 뿐이다. 시장이 견딜 만한 값을 요구하는 행위는 폭리가 아니라 그리고 뻔스러움도 아니고 자유스러운 것이다. 등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였거든요. 네. 어떠세요? 완전 자유경쟁 시장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책이 정의란 무엇인가니까 네. 좀 정의롭지 못한 것 같아요. 시장이 견딜 만한 값이라기보다 견딜 수 없어도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 저자인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는 도대체 뭐라고 했을지 저는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지영 씨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역시 이 글은 정의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 아까 시작할 때 읽어드린 내용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문제를 정의와 연결하고 있거든요. 네. 정의는 즉 행복 극대화, 자유 존중, 미덕 추구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접근하고 있고요. 네. 이 셋은 서로 다른 각도의 정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가격폭리처벌법을 반대할 수 있을 것이고 미덕이란 측면에서는 그 법을 찬성하게 됩니다. 이런 딜레마의 설정과 이 문제를 정의란 측면에 접근하여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마이클 샌델 교수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유, 선생님 또 어렵잖아요. 더 그렇죠. 쉽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아침 시간에 소개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조심스러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제레미 벤담이라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인물인데요. 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걸 주장하신 분이신데 아, 네. 이른바 최대 다수의 공리주의 핵심 이론이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네. 근데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이론에 반대하면서 영국의 난파선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어요. 희망봉 앞바다에서 난파한 이 배에는 선원 4명이 타고 있었는데 표류 18일 만에 음식이 떨어졌고 선원들이 모두 굶어 죽게 되자 다수결로 소년, 제일 어린, 제일 약한 소년 선원을 죽이는 결의를 하게 되어서 그 후에 일은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정의로울까요? 칸트는 많은 사람에게 쾌락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옳다고 할 수는 없다. 다수가 특정법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법을 정당하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와,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론 이거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저도 대학 시절에 네. 이 최소 비용의 최소 효과 이 무서운 면에 대해서 조사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요. 네, 또 다른 이야기 좀 들려주시겠어요? 이번엔 우리나라 관련 이야기 하나 소개해 볼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서 징병제로 국가 방위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네. 전쟁을 수행하거나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필요한데 이 군인을 모으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징병제. 네, 우리나라죠. 그렇죠. 네. 둘째는 유급 대리인을 허용하는 징병제. 아, 네. 대신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주면 가는 징병제. 예. 자원군. 자원군. 이것이 바로 3가지 유형인데요. 네. 자유지상주의자들과 공리주의자들은 무엇을 선호할까요? 아무래도 자원하는 쪽을 그렇죠. 선택을 하시겠죠. 네. 자원군 제도를 선호하고 그 다음에 유급 대리인 허용의 징병제, 마지막으로 징병제 순으로 정하겠지요. 네. 이에 대해 마이클 샌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원군 제도는 가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만연한 불공평 사회라면 네. 자원을 통한 입대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아. 자원군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위해 입대하는 이들에게는 어쩌면 그들의 선택에는 강압적 요소가 끼어들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을 밝혔고요. 그런 사회에선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둘째, 유급 대리인 허용에 징병제에 대한 것도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군 복무는 시민의 의무인데 네. 시민이라면 나라에 봉사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시장에 내놓고 거래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또 이 징병제에 대해서는 시장 이론에 대한 또 반대 의견을 보여주고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와, 행복한 주말 북카페 보통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런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머리에 뭔가 많은 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머리가 따뜻해지네요. 네. 자,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어려운 정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의롭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이클 샌델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정치, 시민의식이 깨어있고 희생과 봉사가 있는 나라, 자유로운 시장체제의 규범이 되어줄 도덕적 기준, 불평등을 뛰어넘는 연대가 있는 시민사회 등을 강조하였거든요. 네. 그래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교통방송 모든 청취자분들과 함께 새해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네. 우리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책을 강추합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강추하는 이 책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 임현규 선생님과 함께한 행복한 주말 북카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만나봤습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책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